예, 오늘은 2022년 12월 27일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제가 경기도 부천에 사는데요. 어제는 모처럼 우리 모임을 가졌습니다. 평택에 사시는 우리 조용구 박사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수님이신 김대치 선생님하고 우리 고용수 선생님하고 저하고 4명이 모여서 2022년 올해 마지막 연말을 보내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잘 먹지 못하는 탁주? 예, 탁주도 좀 마시고 그 다음에 그게 빈대떡도 겸해 가지고 그렇게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제 한국의 그 민주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밑바닥에서부터 우리 이웃에부터 주변에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과 특히 이제 대화가 되는 분하고 같이 시대적 아픔과 공감대를 같이 하면서 그렇게 연대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순점을 발견하고 과거에 우리 전통적으로 둘의 향약 이런 것처럼 이제 서구에서는 이 협동조합이라 그러죠. 예, 이렇게 그 협동조합의 형태로서 밑에서부터 335 대화를 나누어서 극악무도한 검찰 쿠데타 세력을 우리가 몰아내는데 힘을 합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 근래에 제가 이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대구에 공부하시는 우리 수원계 박민우 선생님과 이렇게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매우 뭐냐면 아주 유익하고 흥분이 가라앉지 않을 정도의 이 갑골음으로 식민사업과 동북공정을 한다는 이 책이 나오게 된 그 저자분은 우리 최춘태 박사님이신데요. 그동안 4000년 동안에 봉인된 이 갑골문의 음의 비밀이 풀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의 뿌리를 이 갑골문에서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자를 만들었던 주인과 동시에 은나라는 동이족이 만든 나라이죠. 더불어서 태호복귀시도 동이족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일이지만 지금 이제 중국에서도 사망오지로 저그들 조상이라고 지금 현재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로 우리 그 최춘태 박사님이 이 갑골음을 복원해낸 것에 대한 부분에 너무나 경아드리고요. 제가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97%가 산스크리트이기 때문에 우리말의 뿌리는 산스크리트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고무 강사원 선생님의 그 강의를 듣고 제가 또 흥분하였죠. 결국은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 우리가 쓰고 있는 역사가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말로서 이것이 복원되었기 때문에 이 앞으로 우리의 이 동북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우리가 어깨를 펴고 살아갈 수 있는 저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그 수원교 박민우 선생님으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제가 이 유튜브를 우리 최춘태 박사님이 해설본을 가져오신 것을 가지고 제가 읽어 드렸는데 그 내용은 최춘태 박사님이 쓰신 해설문이라고 방금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계 박민우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그 내용은 최춘태 박사님이 해설문으로 쓴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내용을 많이 홍보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각골음으로 기록된 상고대 이 자료로 마침내 식민사의 허구를 이제 밝힌다 이거죠. 그래서 고 유창균 박사의 대를 이어 근데 유창균인지 유찬돈인지 저는 아마 이걸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창균 박사의 대를 이어 제자 최춘태 박사가 40년 만에 밝힌 이 각골 한짬의 복음과 상고 역사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읽어드렸던 이 내용은 우리 최춘태 박사님이 해설본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은 최춘태 박사님의 해설본이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언어가 변천하듯이 한자음도 마찬가지다. 주나라, 진나라, 한나라 시대의 상고음과 수나라, 당나라 시대의 중고음은 세계 석학들이 사전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 음의 차이는 상상을 초월한다. 저도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책을 한 권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 강산 박사님이 예전에 저에게 주셨던 책인데요. 그래서 한 당의 각골음은 이 가라이고 일본은 현재 그렇게 읽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본이 쓰고 있는 말은 우리의 고대 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에는 우리가 전해준 각골음을 아직도 쓰고 있다. 그런데 세계 한자 음문학계는 상고음 이전의 상나라, 은나라 시대의 각골음이 발음을 밝힐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를 세계 학자들은 모르고 있었다. 그 이유는 각골문의 발음이 고대 한국어였기 때문에 언어 절벽 현상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채널에서 각골음은 고대 한국임이 증명한다 이거죠. 우리 최춘태 박사님이 각골문으로 식민사관을 극복한다는 그 채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명된 각골음은 역사문헌에 적용되어 역사 왜곡되고 역사 침탈당한 역사를 바로잡는다. 예컨대 대명일통지에 나오는 고죽국이라든지 노령현이라든지 이 낭랑은 정복자에 따라서 다르게 이름 지어진 곳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죠. 알려져 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각골음은 이 카라로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유명사이고 고유지명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는 상고음 사전에는 쿠라 되어 있고 노는 로로 발음되나 그 이전에 동일 성부자인 호의 음으로 소리 났으므로 카라가 된다 이거죠. 성부가 같으면 음이 같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것이죠. 저는 음문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락은 상고음 사전에 걸약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고와 노와 락의 각골음은 모두 카라로 복원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자로 용과 이 랑은 모두 라라고 읽혀 앞 음절의 라로 겹쳐 적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카라였던 고의 음이 변천하면서 그 음에 해당하는 노를 가져왔고 노의 음마저 후에 변천하자 락을 가져온 것이다 이거죠. 그러나 이 모두는 처음에 지어진 이름 카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낭랑의 위치는 하북성 진항도시 노령현으로 확정된다. 진명, 인명, 관직명은 고유명 사이이기 때문에 처음 정해진 이름은 한 점이 변천도 그 이름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지리산이 된 것은 수백 년, 수천 년이 흐려도 지리산이지 그 지리산의 이름이 바뀌지 않는 것이죠.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이 어릴 때 동네 이름이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야이라는 라였는데 우리가 야로 변천하자 라에 해당하는 우리가 신락할 때 라자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라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한과 당의 각고름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이나 당의 각고름은 가라인데 일본 학자들도 이것이 각고름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이것을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일본 사람들이 쓰고 있는 어문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일본은 일본의 발음이 되는 것이고요. 중국은 중국의 뭐냐면 발음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그 후손인 우리들만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나중에 춘태 박사님이 강의했던 내용을 가지고 몇 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 음을 훈독이라고 하나 사실은 이 각고름이다 이거죠. 그래서 환웅의 각고름은 가사간이며 후에 거사간이 변치되었다 이거죠. 가사는 가사라의 축약형인데 환이라든지 우리가 동역할 때 예라든지 청나라, 금나라, 검, 조선, 기자, 아사나 이 각고는 모두 이 가사로로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흐끝의 이 이두음은 바라가사이다 이거죠. 그래서 발예가 되는데 이는 한나라, 상나라, 은나라, 주나라, 진나라, 한나라 등의 중국사, 중국 고대사가 동해 역사임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낭랑의 위치나 폐수의 위치, 난하, 요수, 대능하의 위치도 모두 한민족과 관련이 되는데 또 삼한의 역사는 일본과 직결되며 일본 상고사, 일본 고대사는 고조선, 당군조선, 부여, 마한, 고구려, 백제, 가야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거죠. 특히 가야의 구지가 김해가야의 구지봉은 일본에서는 쿠시후루 닭계라고 지명과 같다는 것이죠. 한국 고대사, 한국 상고사는 각고름으로 풀어나갈 수가 있다. 고지명, 국호인 낭랑이라든지 노령, 고죽국, 고구려, 부여, 마한, 진안, 변한, 가야 등과 이름, 김수로왕, 석탈해, 광개토왕, 비루, 온주, 건초왕, 문왕 등 모두 AD 500년 이후에 중고음으로 우리가 읽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한자는 말이에요. 그 이름이 지어진 당시의 음으로 읽는다면 많은 고대사 미스터리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다 이거죠. 금강가야라든지 대가야, 김수로왕, 석탈에는 일본서기, 고사기와 관련하여 한일고대사, 한일관계사, bun국설, 미마나, 임나, 어간성, 수인천왕, 성신천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각고름에는 일본은 가라버리며 대화는 다라가라이며 외도 가라이다 이거죠. 한이 가라이며 가라와 관계된다. 어간성 천왕의 어간과 미마나 그 다음에 임나 모두 이 마가라로 읽혔다 이거죠. 마는 크다, 높다는 뜻이고 모두 가라로 일치한다는 것이다. 일본 고대사는 한국의 대가야, 김해가야, 백제, 고구려, 신라, 미요야마와 관계가 있고 고대사사로나 고대사연표에 의하면 일본서와 중국사는 한민족의 역사인 것이다. 가야 유적지, 가야 고분에서 출제되는 유물은 가야 역사와 일본 역사를 연결한다는 것이죠.
김수로왕, 허왕과 관련되고 가야 문명, 가야 철기 등과 직결된다. 상고사 학계는 이 점에서 고대사 정리, 고대사의 강의, 상고사의 강의, 조선상고사, 한국상고사, 가야고분, 가야건국, 가야멸망, 가야성립, 가야신화, 가야여명 등에 대해 천착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보살사상과 제4사상까지 가면서 바로 우리의 고조선 부족 여명체 국가의 형태가 내각제와 관계가 되고, 이 가야 여명체가 가야 여명체가 바로 우리가 고조선의 마지막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 가야의 연명체를 우리가 연구해서 하나의 연방국가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렇게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최춘대 박사님께서는 제야에서는 신백강, 이덕이는 식민사학원을 공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기훈 선생님, 윤내현, 신초 등은 중국과 관련된 상고사를 연구하고 있고요. 저도 이기훈 선생님의 자료를 많이 공부를 하고 했습니다. 식민사관의 거도 이병도도 그 후학인 식민사학자들은 일본인이 설립한 조선사 연구에서 만든 조선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죠. 자, 그래서 이 동북공정에 대해서도 각고는 모두 바뀔 수가 있다 이거죠. 앞으로 다음의 키워드로 스스로를 대신한다 이거. 동북공정의 뜻은 동북공정을 반방하고, 그래서 동북공정 고구려, 동북공정 간도, 동북공정 강의, 동북공정 교과서, 동북공정 내용, 동북공정 대응, 동북공정 다큐, 동북공정 도서, 동북공정 문제, 동북공정 의도, 동북공정 발해, 동북공정 바로알기, 동북공정 비판, 동북공정 사, 동북공정 이유, 동북공정 일본, 동북공정 정부, 동북공정 주장, 동북공정 책, 동북공정 역사, 고조선 멸망, 고조선 영토, 고조선 영역, 고조선 건국, 고조선 강력, 고조선 강의, 고조선 나무 위키, 고조선 연도, 고조선 다큐, 고조선 당군, 고조선 당군 왕금, 고조선 동북공정, 고조선 문명, 고조선 문자, 고조선 멸망 이후, 고조선 마한, 고조선 위치, 고조선 영역, 신백강 고조선, 고조선 연구, 고조선 땅, 고조선 철기문화, 고조선 청동기, 고조선 철기, 고조선 정리, 고조선 상고사, 고조선 수도, 아사달, 임나가야, 임나 일본부설, 임나 위치, 임나 대마도, 임나 지역, 미마나, 미오야마. 앞으로 위의 키워드로 갖고 오면 한국 고대사, 중국 고대사, 일본 고대사를 증명해 나갈 것이라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가 우리가 최춘대 박사님이 각고름에 대한 식민사관과 동북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써놨던 내용을 우리가 대구 박민우 선생님께서 보내오신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수정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학문산체 173번째로 요거는 최춘태 박사님이 그 유튜브에 올렸던 그 머리말을 제목을 그대로 제가 따와서 이걸 알리고자 하는 측면에서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식민사가 사학 동북공정 저자 최춘태 박사가 어문학으로 증명한 각고름, 각골문과 각골음은 고대 한국인의 말과 글이었다. 중국은 한국말과 글의 속국이었다. 예, 그래서 이 최춘태 박사님께서 동영상에 가지고 온 내용을 제가 가볍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문자의 기원은 절대 중국 중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 계통은 멀리 추운 북방에서 시작되어 온 것을 이어온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고사변에 현조는 어느 나라 사람과 동의의 조상신이다. 동의는 어느 나라 사람과 동족이며 그 신화 역시 뿌리가 같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테오보키시의 성은 풍이며 고대 동이족이다. 예, 이것을 우리가 최춘대 박사님께서 어문학으로 이제 우리가 각골문으로 풀었기 때문에 앞으로 테오보키시는 우리의 삼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천의 사기에서도 은나라는 동이족의 나라이고 주나라는 주화족의 나라이다 이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여러 학자들 중에서도 가장 임어당 이분이 이제 대단히 그 알아놔야 될 분인데요. 한자는 동이족이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각고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건문 위에가 이제 각고름인데 그 건문은 청둥기에 쓰여져 있는 글씨체를 그동안에 잘 알지 못했다가 우리가 그 김재수 선생님이 소남자 김재수 선생님께서 이 건문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공부를 하였죠. 그 이후에 이 각고름에 대해서 이렇다 할 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의 이 각고름을 바로 최춘대 박사님께서 음훈학으로 풀어냈기 때문에, 과연 우리 한국이 나라는 혼탁해도 그 속에서는 이렇게 연꽃처럼 피어오르는 이런 대학자들이 숨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의 97%가 산스크리트라는 것을 공욱 강산복 박사님이 밝혀내어서 의원을 밝혀드렸고요. 그리고 이번에 각고름을 우리가 최춘대 박사님이 그 발견함으로써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이제 찾을 수가 있는 입장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골문에 실려 있는 음이라든지 베일에 쌓인 이 각고름 음은 우리들 후손이 아니고서는 그 발음을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은 언어 절벽 때문에 이거를 연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고름은 바로 우리 고대 한국의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에서 베이징 음이라든지 건고음, 송나라 원나라 때 썼던 건고음, 그 다음에 수나라 당나라 때 썼던 중고음, 그 다음에 진나라 한나라 때 썼던 상고음이 있고요. 그 바로 위에가 이 각고름인데, 이게 상은 시대 때 뭐냐면은 우리 고대 한국의 조상의 뭐냐면 발음이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이제 바람을 말하는데요. 이 바람. 그래서 우리는 바람이라는 말을 금방 알아듣죠. 그래서 바라, 벌어, 벌, 불. 명사형으로서는 바라, 바람, 바람, 바람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가 테오보키시가 이게 도낭에서 발견됐는데 보키와 여와에 대해서 그림인데, 이게 하반신은 뱀으로 되어 있고 상반신에 이 머리가 둘이 있는 보키와 여와의 그림인데요. 이 도낭에서 발견됐는데, 이 그림의 이유를 못했는데, 이 풍이라는 이 한자 안에는 바로 원래 이 풍이라는 이 글자 속에서는 뱀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테오보키시가 이 뱀의 형상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또 바람도 같은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게 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바로 브라만 계통의 사람들이다. 자, 그래서 그들과 원주민과의 혼혈족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연구를. 그래서 이 바람의 뜻은 우리가 돌아다니다 할 때 우리가 한경북도에서는 이 방언으로서 바라다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바라다니다. 아마 이게 산스크리트가 되는 것입니다. 암수가 서로 깨다 바람나다, 바람둥이라 그러죠. 우리가 어디 놀러 갈 때 어디 가느냐 이거죠. 바람 쐬러 간다 그러죠. 이 말은 바로 바람났다, 바람둥이, 생명을 만들어 간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 음악과 악기 흥에서도
이 바람붙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 바라춤이라든지 파루, 신바람 난다 이런 말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오의 각골무는 장구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 다섯 오 안에는 중심을 잡는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저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도, 우리가 저울이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물건이 똑같아져야 그게 중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오가 된다는 것이죠. 예, 이런 뜻과, 그 다음에 우리가 가래질을 할 때 가래사비를 할 때 앞에서 둘이가 끄고 당기고 그 다음에 그걸 지탱해 줄 때 이것도 중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이 각골문에 있는 그 내용을 알게 되면, 지금까지 왜 다람쥐라 하는지, 그 다람쥐도 바로 위에 다람쥐의 줄무늬가 5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람쥐도 뭐냐면 5이라는 의미에서 다람쥐가 되었다, 이렇게 뭐냐면은 최춘태 박사님께서 밝혀냈습니다. 놀랄 이야기죠. 제가 5, 6년 전에 공우 강사원 박사님의 산스크리트가 우리말의 어원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가슴이 뛰었고요. 이번에 수원계 박민우 선생님께서 최춘태 박사님의 우리가 각걸음이 복원되었다, 의문학으로서 밝혀졌다고 이야기를 듣고 매우 흥분한 나머지, 제가 그날 저녁에 그 동영상을 다 보았습니다. 밤새워서 다 보고 난 다음에 오늘 이렇게 4번째 이 강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 74,141년 1959년 2022년 12월 27일 화요일 골장 김대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